빚에 쫓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마을에서 가장 겁 많은 사내와의 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손에는 이상한 굳은 살이 있었고 지팡이 속에는 숨겨진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산골 마을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저 멀리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연기는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땔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연주는 손에 쥐고 있던 빨랫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젖은 천이 마당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몸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거칠게 문을 여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향반 허진수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하인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허진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쌀독, 깨진 장독, 처마 밑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안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의 어머니였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그 소리는 마당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늘이 기한이다. 허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연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도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쌀값, 약값, 그리고 이자. 이미 몇 달 전부터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되어버린 빚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고 어린 남동생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허진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신발이 마른 흙을 밟았습니다. 못 갚으면 오늘 해질 무렵 사람을 보내겠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연주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별장으로 오거라. 거절하면 내 동생부터 데려가겠다. 말이 끝나자 안채에서 숨소리가 끊기는 듯 했습니다. 연주의 남동생이 문틈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작은 손으로 문틀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하인들을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연주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해는 계속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그 사람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다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 남동생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고 선택할 시간은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드나들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따끔거렸습니다. 바늘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피가 한 방울 배어나왔지만 연주는 그대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천에 붉은 점이 묻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에 끓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기침이 한참 이어지다가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억울해요. 그 누명이.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고 그때의 일을 되뇌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사한 남편의 이야기를. 연주는 바늘을 멈추고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잠든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고르게 들렸습니다. 건너방에서는 남동생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된 아이는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아이는 지쳐서인지 결국 잠들었습니다. 연주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이 바느질이 끝나면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죽이라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이 헝클어졌습니다. 연주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진수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빚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교수를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동생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 노비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의 법도 혼인한 여인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설령 빚이 있어도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롱불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인.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이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자신과 혼인해 줄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호롱불의 기름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연주는 바느질감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의 피는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의 결심은 무거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연주는 초가집 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끝자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 집. 태수.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쥐소리에도 놀라고 도끼를 들어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사내였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연주도 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허진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마을 끝 초라한 움막이 보였습니다. 울타리도 제대로 없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이어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연주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계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주를 보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무슨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주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건 아닌지 확인하듯이 저는 부탁입니다. 연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웃음처럼 들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당황함이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지금 혼인해 주시면 됩니다. 태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집안을 봤습니다. 초라한 살림살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물도 잔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혼인만 성립되면 됩니다. 연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태수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등이 문틀에 닿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연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것인지 떨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증인도 없이 예물도 없이 혼인이 치러졌습니다. 물 한 그릇을 나눠 마시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태수는 물그릇을 받아들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연주에게 건넸습니다. 연주도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규수가 겁쟁이와 혼인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연주 아가씨가 태수하고 그 겁쟁이 태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허리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주와 태수가 움막에서 나오자 사람들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연주 뒤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봐라, 신랑. 당당히 걸어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진수였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올렸습니다. 등신 하나 골라 잘도 피했구나. 허진수는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태수는 연주의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나오지도 못하는 겁쟁이를 남편이라 부를 셈이냐? 허진수가 손을 들어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폭소가 터졌습니다. 연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옷자락을 꽉 붙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성립되었습니다. 증인도 있고 예도 갖추었습니다. 그래, 혼인은 혼인이지. 허진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어찌할 것이냐? 내 남편이 갚아줄 것이냐? 그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연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와 구경했습니다. 허진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혼인은 인정하지.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있다. 갚지 못하면 남편이든 처가든 상관없이 데려가겠다. 그는 말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채찍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연주와 태수를 손가락질하며 떠들었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인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비웃음과 손가락질, 그것이 연주가 치러야 할 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혼인 뒤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연주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태수의 움막은 두 사람이 살기에도 비좁았고 살림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연주는 날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덕, 도라지, 쑥.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캤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옷은 가시에 찢겼습니다. 마을에서는 품팔이도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장작을 패고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푼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늘을 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이 곧 쌀이고 약이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겁쟁이였습니다. 집 안에서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장작을 패라 하면 도끼를 떨어뜨렸고 물을 길어오라 하면 지게를 넘어뜨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쓸모가 없어서. 그는 늘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주는 장작이 필요해 태수에게 나무를 패달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마당으로 나가 도끼를 들었습니다. 연주는 안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끼질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연주가 밖으로 나가보니 굵은 통나무가 깨끗이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자른 면이 매끄러웠습니다. 한 번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도끼를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기 운이 좋았어. 나무가 잘 갈라져서. 그는 허둥지둥 나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넘어지는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나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네. 태수는 낑낑거리며 나무를 주웠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떨어진 것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정확히 갈라졌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태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겁 많고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보이는 작은 움직임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릇을 집을 때의 손놀림, 문을 닫을 때의 발걸음, 모두 너무 정확했습니다.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수조차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태수는 정말로 겁쟁이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연주는 밤마다 잠들기 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늘 먼저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보면 의문이 들었습니다. 겁쟁이의 손치고는 굳은 살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파리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는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죽과 된장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구석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코앞을 지나갔습니다. 태수가 화들짝 놀라는 척했습니다. 손이 휙 움직였습니다. 찰칵. 젓가락 사이에 파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날개 부분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파리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파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날개를 파닥였지만 날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실수로. 그는 또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던 그 찰나를. 겁에 질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밥이나 드십시오. 연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떴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빛 아래 연주는 태수의 손을 살폈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 엄지 아래 부분. 무언가를 수없이 쥐어온 흔적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다루는 사람의 손. 밧줄과 갈고리를 잡은 사람의 손.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깊이 패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늘 짚고 다니는 지팡이. 겁쟁이가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다가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무치고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중간 부분에 이음새가 있었습니다.
살짝 돌리자 소리 없이 풀렸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갈고리, 가느다란 철사, 그리고 작은 칼날. 모두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연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겁쟁이인 척했을까요? 연주는 지팡이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누구와 혼인한 것일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연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얕았고 꿈은 어지러웠습니다. 의심이 채 가시기도 전 며칠 뒤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는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허진수의 사병들이었습니다. 5명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한 사병이 소리쳤습니다. 연주는 빨랫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당으로 다가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빚을 갚으러 왔다. 내 남편을 데려갈 것이다. 사병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살림들이 발에 차였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장독이 넘어졌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연주는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병 하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연주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동생. 연주는 소리쳤습니다. 안채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남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병들이 방 안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찾을 게 없자 화를 냈습니다. 숨었나? 어디 있나? 한 사병이 연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연주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만두시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몸을 떨며 사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어. 사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 겁쟁이가 빚을 갚겠다고? 어디 한번 맞아봐라. 몽둥이가 휘둘러졌습니다. 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몽둥이는 그의 등을 스쳤습니다. 태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저항이라도 해봐라. 사병들이 발로 찼습니다. 태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연주는 낫을 집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낫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만두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사병 하나가 연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낫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연주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여편네가 나서? 웃기는구나. 사병들이 다시 태수를 짓밟았습니다. 태수는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 맡고 있는 모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동생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연주는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병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 차례는 다음이다. 그 순간까지도 태수는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겁쟁이인 것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연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병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몽둥이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태수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태수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몽둥이가 내려왔습니다. 태수의 지팡이가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반으로 부러졌습니다. 사병이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지팡이를 돌렸습니다. 그 안에서 세갈고리와 줄칼이 드러났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병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놈이. 태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잔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갈고리가 칼을 걸어냈습니다. 칼이 사병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줄칼이 몽둥이를 감았습니다. 한 번 잡아당기자 몽둥이가 부러졌습니다. 무기만 부러졌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병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한 사병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태수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짝 비틀었습니다. 사병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또 한 사병이 덤볐습니다. 태수의 발이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사병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하나 둘 사병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눌렀던 것입니다. 연주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병 하나가 말을 타려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갈고리가 날아갔습니다. 사병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태수가 줄을 당겼습니다. 사병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병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나쁜 양반의 재물을 털어 굶주린 백성에게 돌려주는 대도다. 사병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허진수에게 전하시오. 더 이상 이 집안을 건드리면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병들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말에 올랐습니다. 서둘러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도구들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돌아봤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소?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연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안채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동생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안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를 봤습니다. 설명하겠소. 모든 것을.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횃불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광군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말을 타고 왔습니다. 연주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걱정 마시오. 준비되어 있소. 말발굽 소리가 마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광군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 허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승리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포도대장. 저기 저놈입니다. 허진수가 손가락으로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포도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수라는 자 나오너라. 태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연주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허진수가 외쳤습니다. 저놈은 도적입니다. 제 집을 털었고 사병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포도대장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잡아라. 허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도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진수를 돌아봤습니다. 허진수. 내가 나오너라. 허진수가 당황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왜 저를? 내가 진짜 도적이다. 포도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내가 마을 백성들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 법으로 정한 것의 10배가 넘는다. 허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포도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양반을 죽게 만들고 그 집안의 땅과 재산을 빼앗았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허진수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가 이런. 내가 했소.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별장에 들어가 장부를 가져왔소. 그리고 당신이 빼앗은 재물도 찾았소. 모두 관아에 넘겼소. 허진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도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광군들이 허진수를 둘러쌌습니다. 허진수. 너를 백성을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로 잡아가겠다. 아니요. 잠깐만. 나는. 허진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광군들이 그를 포박했습니다. 밧줄이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이건 음모요. 도적놈의 거짓말이요. 허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포도대장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대도구나.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내가 가져온 증거 덕분에 더 큰 악을 잡았다. 이번만은 눈 감아 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태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소. 광군들이 허진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주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수는 연주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연주가 펼쳐보니 은자와 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허진수에게서 가져온 것들이요. 관아에서 돌려준 것이요.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도 모두 없어졌어. 당신 어머니의 약과 동생의 먹을 것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거요. 연주는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되겠소. 나도 당신도. 연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하실 겁니까? 태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마을에 남아 평범하게 살고 싶소. 더 이상 대도로 살지 않을 것이요. 정말입니까?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나를 선택해줬소.
그 덕에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소. 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굶주림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살아가는 연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먹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은 배불리 먹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주는 행복했습니다. 태수는 낮에는 밭을 갈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주와 태수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나와 혼인한 것을.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당신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가족도 지킬 수 있었고요. 태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 덕분에 살았소. 진짜 삶을 찾았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안채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태수도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당의 매화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주는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겁쟁이로 살아온 남자와 절망에 빠진 여인이 함께 찾아낸 새로운 삶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